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최근 많이 올랐는데 더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하는 걸까? 며칠 사이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르는 날도 있었고 강하게 조정을 받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보입니다. 주가는 흔들렸지만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기관과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금보다 앞으로 나올 변화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최근 삼성전자가 왜 시장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됐는지, 앞으로 어떤 신호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몰리는 산업은 어디일까요? 여전히 인공지능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계속 늘리고 있고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확장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은 누구일까요? 바로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려면 연산 속도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술도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고성능 메모리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분야에 꾸준히 투자해왔고 최근에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이런 변화를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파운드리 경쟁력, 수익성 개선, 그리고 고객사 확대까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분명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현재보다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평가도 예전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조정이 나왔는데 괜찮은 걸까?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럴 때는 주가보다 수급을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중간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 주가보다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오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단순한 메모리 기업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움직이는 핵심 기업 가운데 하나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첨단 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 이 모든 사업이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가치도 예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어떤 날은 크게 오르고 어떤 날은 크게 흔들립니다. 같은 뉴스를 보고도 시장 반응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뉴스보다 기대치에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알려진 소식보다 앞으로 확인될 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는 쉬어갈 수 있고 반대로 특별한 뉴스가 없어도 기대가 커지면 먼저 움직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는 단순히 하루 주가보다 앞으로 확인될 변화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것은 메모리 시장입니다. 인공지능 서버가 늘어날수록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도 바로 이 부분을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외국인 자금입니다. 외국인은 단기 등락보다 산업의 방향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외국인 매수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정 이후에도 다시 매수세가 이어지는지입니다. 그 흐름이 확인된다면 시장의 분위기도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궁금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누구도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할 기준은 분명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는지, 실적이 기대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그 변화를 인정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평가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메모리 회사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시스템 반도체까지 사업의 폭이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야가 만족할 만큼 성과를 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미래 성장 가능성도 함께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보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가
주가는 항상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한 상승이 이어지면 조정이 나오고 조정을 거친 뒤 다시 방향을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흔들림만 보고 큰 흐름까지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이 어떤 종목을 다시 선택하는지를 보는 편이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그런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조정을 받았지만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하는 동안 메모리와 반도체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보다 앞으로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동성은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 국내 반도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메모리 가격이 예상보다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함께 위험 요소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균형 있게 시장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지금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인공지능 투자, 메모리 시장, 그리고 외국인 자금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도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주가도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뉴스 하나보다 큰 흐름을 함께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시장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실적이 정말 시장 기대만큼 따라와 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주가는 언제나 미래를 먼저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을 보여준 것도 현재보다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을 먼저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커질수록 시장이 확인하고 싶은 것도 함께 늘어납니다. 실제로 반도체 부문에서 수익성이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이 계획대로 확대되고 있는지,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확인될 때마다 시장은 삼성전자의 가치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실적은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만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반도체 사업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하루 주가보다 이런 변화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장면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강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단기적인 주가만 보면 그런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두 회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고 삼성전자는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까지 함께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같은 반도체 회사라고 해도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최근 시장 흐름도 조금 더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왜 주가는 마음대로 움직일까? 사실 시장은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뉴스가 이미 예상했던 내용인지 아니면 시장 예상보다 더 좋은 내용인지를 먼저 따집니다. 예를 들어 좋은 계약을 발표했더라도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하고 있었다면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뉴스라도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다면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는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시선을 넓혀 보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움직인 건 국내 투자자들만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금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외국인이 사고 팔면 단순히 하루 수익을 노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글로벌 자금은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어느 기업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을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보다 산업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 중심에 올라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커질수록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그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계산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가능성을 보고 먼저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주가를 먼저 보지만 시장은 오히려 메모리 가격을 먼저 봅니다. 메모리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업의 수익성도 함께 개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메모리
메모리 가격이 다시 약해진다면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시장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를 보실 때는 주가만 확인하기보다 메모리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흐름이 결국에는 실적으로 연결되고 실적이 다시 주가를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업이 됐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있으며 첨단 패키징 기술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력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삼성전자를 예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업황만 좋아지면 오르고 나빠지면 함께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산업 전체의 성장과 함께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 조정이 끝일까? 아니면 다시 시작일까? 이 질문에는 누구도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공포에 흔들리기보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외국인 자금은 다시 들어오는지, 메모리 시장은 계속 회복되는지, 기업 실적은 시장 기대를 따라가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하면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결국 가능성과 현실이 만나는 지점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시기라기보다 하나씩 확인해가는 시간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차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하루 주가에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기관이나 글로벌 자금은 몇 달 뒤를 먼저 바라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같은 하락을 보더라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개인은 불안해서 매도할 수 있지만 큰 자금은 오히려 조정을 기다렸다가 다시 접근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에는 이런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등락만으로 시장 전체 의 방향을 단정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것은 뉴스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기업이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실적이 계속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 이런 신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작은 악재에도 시장은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뉴스 하나보다 기업의 방향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외국인 자금의 방향입니다. 최근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자금은 하루 만에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매수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는지가 앞으로 시장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주가보다 수급의 흐름을 함께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업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결국 반도체 사업이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서버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에 대한 기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된다면 시장의 기대도 조금씩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의 실적입니다. 시장은 이미 미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 숫자가 그 기대를 따라와 주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고성능 메모리 사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된다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도 한 단계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실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조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오르는 날도 있고 쉬어가는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의 등락보다 큰 방향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기대도 커졌고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변동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에 흔들리기보다 기업이 가고 있는 방향을 함께 보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1만 시대에 다가오는 요즘 젊은 주식 투자자층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
빠르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보는 건지 젊은 투자자층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봐도 많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이런 젊은 투자자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일하면서 시장도 내 주식도 볼 시간도 없고 매수하려고 하면 날아가고 매도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지금 경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 벌 사람만 돈을 벌고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 전업 투자자가 증가한 이유겠죠.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 더 많아지고 있고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도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버는 걸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 내 계좌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쵸? 실제로 지표도 오랜 기간 공부해봤고 자동매매 같은 프로그램도 사용해봤지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정답은 하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뉴스를 보면 이미 늦었고 차트를 보면 머리 아프고 큰 돈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야 따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걸 깨려면 미리 정리된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럼 잠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이니 차트를 조금 다르게 볼 건데요. 기존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AI로 시장 예측을 만들어낸 차트인데 장 시작 전 내가 원하는 종목이나 또는 현재 시장의 중심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주며 그 종목명을 입력만 하면 지금 어느 가격대가 중요하고 어디를 지켜야 하며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찾아주는 지표입니다. 실전으로 가기 전에 차근차근 살펴보는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왼쪽 회색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실제로 형성되었던 과거 흐름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다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절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상승할 때도 흔들리고 하락할 때도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얼마냐보다 어디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매도세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에 표시한 주요 지점들은 실제로 매수세가 유입됐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중요 지지선입니다. 지지와 저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주가가 어디서 버티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롬프트에서는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1차 지지선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2차 지지선은 조정이 깊어질 경우 시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이 지지선 위에 머무른다면 추세는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수 관심 구간입니다. 매수 관심 구간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어떤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가격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관심 구간은 가벼운 분할 접근, 2차 매수 관심 구간은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을 보겠습니다. 주가는 오를 때도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항을 만나는데요. 과거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본전이 되면 매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 저항선은 주가가 처음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 2차 저항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한 종목도 저항선 근처에서는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표시된 목표가는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가만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보다 그 과정입니다. 지지선을 지키고 저항을 돌파하고 수급이 따라오면서 목표가에 접근하는 것이죠. 자, 그럼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자동 매매를 돌리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나 직장인, 전업 투자자분들도 시장을 항상 주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잘 활용만 한다면 시장을 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건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GPT나 클로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습시키는데 20시간이 넘게 걸려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팅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GPT나 클로드 또는 다른 AI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복사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또는 종목명만 입력해도 현재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받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채널이 성장하기 전까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적어주시면 현재 학습시키는 방법을 링크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 분석부터 예측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됩니다.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먼저 세팅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구독 완료, 댓글로 달아주시면 프롬프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조정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지만 시장이 바라보는 핵심은 여전히 앞으로의 변화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이어지는지, 메모리 시장이 회복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기회를 실적으로 연결하는지,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의 움직임보다 큰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를 오래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시장은 늘 기대와 현실 사이를 오가며 움직였습니다. 기대가 너무 커지면 조정을 받기도 하고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시 평가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답은 앞으로 하나씩 확인될 것입니다. 외국인 자금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반도체 시장은 어떤 속도로 회복하는지, 삼성전자는 그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지, 이 세 가지를 계속 함께 살펴보면 지금보다 훨씬 선명한 그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은 이번 삼성전자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